번은 있어도 되겠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자, 53회에 이어서 실무시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1번부터 볼까요? 자, 다름없이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뜰린 그림 찾기. 자, 빨리 들어가서 찾습니다. 우선 주소 한번 보세요. 사업장 소재지. 지금 여러분 화면상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되어 있죠. 근데 자 여기 문제 정답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울중구 을지로 1가 80번지 구주소입니다. 자 요걸로 입력을 합니다. 혹시나 시험 볼 때 신주소로 입력해라 하는 거 나와 있으면 그거 반드시 확인해서 신주소로 입력하고요. 구주소 아무 말이 없으면 구주소로 입력 딱 보면 알죠? 구주소인지 신주소인지. 자, 입력하면 돼요. 간혹 가다가 조회했는데, 우편번호 조회했는데 안 뜨는 경우는 신주소 눌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체크. 그걸 끄세요. 끄고 구주소로 조회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거기 종목에 가면 가구라고 돼 있죠. 요거를 사무용품으로, 자, 수정하면 됩니다. 1번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뜰린 거 커서를 여기 맨 위에다 놓고 하나씩 내려오면서 문제지어 화면이 뜰린 거 찾아서 문제지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화면을 수정해 주면 된다 그랬죠. 자, 하나씩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오다 보면 보험료 한번 보세요. 지금 12만 원 돼 있죠, 화면에. 보험료 그거를 여기 보험료 보시면 자 120만 원입니다. 자, 어디 있나요? 보험료 여기 있다. 120만 원으로 수정할 것. 그 다음 두 번째 이자 비용 한번 보세요. 이자 비용이 10만 원 돼 있죠.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 이걸 100만 원으로 수정합니다. 두 번째도 됐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접대비 150만 원이 문제지에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 화면에는 없어요. 그거 접대비 선생님은 외우고 있는데 813번입니다. 자, 선생님 생일 813 150만 원 입력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 카페에 들어와서 보신 분들 8월 13일 되면 생일 축하해 주시고요. 자, 요거 3개 했으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 입력하고 나서 혹시나 불안하다 하면 요 당기순이익 있죠. 요거 확인하세요. 3,695만 원. 요거 맞아야 됩니다. 만약에 안 맞으면 지금 내가 정확하게 수정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요거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안심하고 자, 다음 4번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죠.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들어가세요. 여기 나왔죠. 거래처별 초기 2월 외상매출금부터 하나씩 금액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자, 뜰린 거나 없거나 한라문구 가보면 20만 원 돼 있죠. 자, 문제지 200만 원으로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자,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외상매입금 봐보세요. 거기 보면 문구나라가 없죠. 요 문구나라를 추가 입력합니다. 요거 170만 원. 자, 문구나라 170만 원 추가 입력. 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자, 2번 문제 3번에 2번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 들어가라고? 여기 들어가서 다음 자료를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돼 있는데 자, 접대비를 찾으려고 그러면 어디 있는지 못 찾을 수가 있어요. 코드 번호를 외우면 그 코드 번호 치면 되는데 자, 이럴 경우에는 자, 거기 왼쪽에 보면 계정 체계라고 돼 있죠. 거기에서 이 접대비가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러면 계정 체계에서 보면 판매비 관리비 보일 거예요. 그걸 딱 클릭하면 판매비 관리비만 쫙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찾는 데 시간 절약돼요.
그래서 접대비를 찾으시고, 자, 접대비를 딱 클릭하면 오른쪽에 제일 위에 현금 적요 나오고, 그 밑에 대체 적요가 나올 겁니다. 대체 적요 가서, 거기 보면 뭐 5번, 7번 막 이렇게 있어요. 9번 있고. 자, 맨 밑에다가 8번 치고, 똑같이 칩니다. 거래처 한 칸 띄고, 명절 선물비 입력해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엔터 치고, 자, 입력하세요. 예, 4번 들어갈게요. 자, 하이라이트죠. 여기서 24점인데 하나당 3점씩 해서 8문제인데 최소 6개는 맞아야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7월 20일 한일전자에서 사무용 컴퓨터니까 사무용 컴퓨터 이름을 뭘로 해야죠? 비품으로 해야죠. 이거 외상으로 78만 원에 구입. 외상이니까 이게 상품이 아니니까 뭡니까? 미지급금이죠. 개정과목, 자, 문제 읽으면서 개정과목 연상해야 돼요. 회사는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기로 하다. 비품인데 비품으로 적지 말고 소모품비로 해라. 여러분들 조금 지금까지 문제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린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렇습니다. 200만 원 이하짜리 비품은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자, 그러면 시킨 대로 합시다. 비용이 발생하니까 차변에 적어야죠. 소모품비. 자, 78만 원. 그 다음에 돈 나중에 갚기로 했다. 미지급금.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78만 원. 자, 거래처 적어야죠, 요거는. 어디서 사온 거예요? 한일전자. 자, 요렇게 해서, 자, 입력을 해주세요.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미지급금, 한일전자 거래처까지. 자, 2번 문제. 8월 12일 보혜산업에 상품 300만 원을 판매하기로 하고, 그러면 판매하기로 하고니까 여기까지는 거래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고요. 계약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이것만 적어주면 되죠. 계약금을 받았다, 먼저 받았다. 선수금이죠. 부채 이전가입니다. 뭘로? 현금으로. 돈 들어오면 차변이죠. 날짜 8월 12일 차변의 현금. 계약금 얼마 받았죠?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먼저 받은 거 선수금이랑 부채 이전가 대변이죠. 30만 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입력하세요. 그 다음 8월 24일입니다. 3번 문제. 상품 배송에 사용하는 트럭, 유형자산 차량 운반구죠. 취득가액은 5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폐차 하나 봐요. 폐차 시점까지 낡아버린 게 480만 원. 똥차네요. 잔존가치가 20만 원입니다. 근데 폐차에 대한 고철값, 차 폐차라고 하면 줍니다. 1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10만 원은 장부상에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금으로 받았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적어보면 우선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없어지죠. 그러면 대변에 적어야죠. 차량 운반구 금액은 500만 원. 그 다음 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던 감가상각 누계가 없어지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자, 그 금액이 얼마였어요? 480만 원. 근데 고철값으로 현금 10만 원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만 원. 자, 차변 대변 금액이 안 맞죠? 10만 원은 어쨌거나 처분을 했든 폐차를 했든 손해본 겁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손실 10만 원. 자, 이거 입력하세요. 자, 이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폐차하는 문제 자주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까지 해가지고
없애주는 거, 요거 여러분들 이제 반복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자, 입력했으면 4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9월 23일입니다. 4번 문제. 별사랑 레스토랑. 별 다방이 아니네요. 스타벅스가 아니고 스타 레스토랑입니다. 별사랑 레스토랑에 사무용품 100만 원을 판매하고 받은 계약금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동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다. 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업종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품이 아닌가? 라고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예요? 아니, 레스토랑에 판 거고 이 업종이 뭐예요?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을 판매한 겁니다. 별사랑 이 레스토랑에 상품을 100만 원 판매한 거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자, 매출한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미리 받은 계약금 2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요거는 빼고 나머지만 받아야죠. 80만 원. 자, 계약금 없애줘야 됩니다. 이제 상품을 넘겼으니까 선수금이 없어집니다. 차변에. 선수금 20만 원. 자, 나머지 대금은 동사 앞에 같은 동자가 있어요. 별사랑 레스토랑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다. 받을 어음이죠. 요거 선수금 거래처에 적어야죠. 별사랑 레스토랑. 자, 어음 받았어요. 받을 어음. 거래처 똑같습니다. 별사랑 레스토랑. 자, 나머지 금액이 얼마죠? 8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시고요. 자, 5번 문제. 9월 28일 명품 식당이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 매출금 53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다. 자,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상값 뜯기게 생겼어요. 단 대손 처리 시점이 대손 충당금을 잔액을 조회하여 처리하라. 우선 외상 매출금은 못 받게 됐으니까 자산이 감소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은 적어주는데 문제를 조금 비비 꼬아놨습니다. 53만 원. 이거 거래처 적어야죠. 어디에요? 이름만 명품이요. 망해버렸네요. 명품 식당. 근데 대손 처리해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을 이야기 안 해줘요. 너네가 찾아. 자, 잔액을 조회하라 그랬습니다. 대손 처리 시점이니까 9월 28일 기준으로. 그러면 어느 장부를 뒤져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데 뒤질 수 있는 장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이 나와 있는 게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시산표가 있습니다. 물론 월일기표도 되고요. 근데 재무상태표는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월밖에 기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8일까지 날 일까지 기록해야 돼, 찾아봐야 되니까. 그러면 시산표로 가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 보세요. 거기 들어가셔서 날짜를 9월 28일 검색을 하면 외상 매출금 밑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보일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요 금액이, 요 잔액이 18만 원 나옵니다. 출제하는 사람들이 요 18이라는 숫자는 좀 뺐으면 좋겠는데 발음이 이상해요. 선생님 수업할 때. 18만 원. 자, 그러면 53만 원을 못 받게 됐죠. 그럼 우리가 손해본 대손 처리해야 될 건 53만 원인데 대손 충당금 설정할 거는 18만 원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일단 씁니다. 일종의 비상용 자금이죠. 자, 대손 충당금 미리 비용으로 처리했던 거. 대손 충당금 18만 원은 요건 일단 요걸로 처리를 하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니까 나머지는 얼마예요? 18만 원 빼고 35만 원은 직접 비용 처리합니다. 대손 삼각비 35만 원. 자, 요거 입력하세요.
그러면 6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0월 10일 DC백화점이 9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은 잔액 전부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다. 자, DC백화점 9월 말 외상 매출금 잔액 금액을 안 줬어요. 그럼 찾아야죠. 뭐 10월 10일 거래처 원장 드시면 됩니다. 왜냐? 특정 거래처에 대한 조회는 거래처 원장 가셔가지고 날짜 10월 10일 그리고 DC백화점 10월 10일부터 10월 10일 이렇게 하면 돼요. 날짜는 거래처는 DC백화점 검색하시고 그 번호를 다시 한번 또 입력해요. 2번 입력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나올 겁니다. 자, 잔액 찾았어요? 얼마죠? 외상매출금 DC백화점 거 잔액 320만 원이죠. 요 찾은 320만 원을 전부 다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다 하면 차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증가 예금 금액은 320만 원이죠. 그리고 외상매출금 이제 수금했으니까 없어져야 돼요. 자산감소 대변에 외상매출금 320만 원. 자, 하나 아직 남았죠. 거래처 등록해야 됩니다. DC백화점 입력하세요. 자, 7번 문제 10월 13일입니다. 정일 상사로부터 판매용 사무용품 5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판매용 상품을 사온 겁니다. 그럼 차변에 상품 되겠죠. 매입 시 당사 부담 운반비 5만 원 상품에 포함돼야죠. 그러면 상품 금액이 505만 원입니다. 한길 택배에 현금으로 지급하다 하니까 대변에 현금. 그러면 차변에 상품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505만 원. 자, 대변에 현금 지급 505만 원. 자, 간단하네요. 입력하시고요. 상품은 416번입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응? 146번. 416번인가? 146 해봐요. 나오나 안 나오나? 응. 자, 마지막 8번 문제 10월 22일 업무용 차량이 휘발유 대금 15만 원. 이걸 뭘로 해야 되느냐? 차량 유지비 이거 많이 나가는 금액 장부에 많이 적어요. 이거 차량 유지비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분계 나오죠. 차변에 비용이 발생 차량 유지비 15만 원. 대변에 현금 101번이죠. 15만 원. 자, 입력하세요. 자, 4번은 다 끝났고요. 5번 문제입니다. 자, 4번, 5번, 6번 전부 다 일반전표라 그랬죠. 그리고 4번은 그 날짜에 맞춰서 분계한 거를 입력하면 되고 5번은 딱 들어가면 두 문제가 나오는데 8월 6일 문제 들어가자마자 8월 6일 보이면 8월 6일 빨리 입력하세요. 그래서 지금 8월 6일 날 분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들어갑니다. 자, 8월 6일 날 보면 출금 전표 딱 돼 있죠. 근데 그 밑에 보면 8월 6일 자 분계가 나와 있습니다. 차변에 세금과 공과해서 판자가 돼 있고 판매비 관리비 금액이 68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대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현금 68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이러고 나서 문제를 봐요. 화물 트럭 구입 시 부담한 취득세 68만 원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했음을 확인하였다. 지금 잘못된 걸 수정하라는 거죠. 자산을 구입할 때 취득세
자산에 포함한다 그랬죠. 그러면 세금과 공과를 뭘로? 차량, 요 세금과 공과를 차량 운반구로만 고쳐주면 됩니다. 금액은 손댈 필요 없어요. 대변도 그대로. 지금 현재 출금전표 그대로 놔두면 돼요. 자, 요건 문제 보자마자 딱 하면 10초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날짜가 며칠이에요? 10월 5일이죠. 10월 5일 빨리 들어가세요. 2번 문제. 그래서 분계를 확인합니다. 10월 5일 분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차변에 외상 매입금 돼 있죠. 매입금 서광전자에서 나와 있고 금액은 250만 1,000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돼 있죠. 250만 1,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지금 하냐면 서광전자의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체한 250만 1,000원에는 송금 수수료 1,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250만 원만 외상값이고 1,000원은 송금 수수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송금 수수료는 우리가 계정 과목을 뭘로 적어야 돼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수수료 비용을 밑에 하나 끼워 넣으려고 그러면 잘 안 들어가요. 그냥 삭제해 버립니다. 이거. 이 분계를 다 삭제. 삭제하고 나서 아예 다시 입력해요. 그러면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느냐? 차변에 외상 매입금 요건 아까 그대로예요. 서광전자 요건 그대로 하고 250만 원 그리고 1,000원은 분리시켜서 수수료 비용 1,000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대변의 보통예금은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세요. 요거 괜히 하나 밑에 더 외상매입금 250만 원으로 1,000원 줄이고 수수료비 하나 찡겨 넣으려고 그러다 시간 3, 4분 잡아먹으면 뒤에 가서 시간 모자랍니다. 아예 이럴 때는 삭제하고 집어넣어 버리는 게 정석입니다. 자, 이제 결산 정리입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 딱 들어가서 결산정리 입력은 12월 31일 입력 준비 딱 해놓으세요. 자, 문제 전부 다 12월 31일자 결산이니까. 창고를 조사한 결과 영업부에서 사용한 소모품 13만 원이 남았다. 단 소모품을 구입하는 시점에서 모두 비용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분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현금 아마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구입할 때 전부 다 비용으로 계산했다 그랬으니까. 근데 다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생겼어. 그 중에 13만 원은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 복사용지 같은 거. 그럼 이건 자산으로 바꿔줘야 돼. 비용으로 해두면 그 엉터리 장부죠. 자, 그러면 소모품비, 차변의 소모품비를 비용이 발생 취소. 그러니까 대변의 소모품비. 금액은 13만 원. 사용 안 한 건 비용 발생 취소시키고 자산으로 돌려놔야죠. 소모품비를 소모품으로. 금액은 13만 원.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입력하세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중 30만 원을 차기로 이연하다. 자, 해석 좀 합시다. 대여금은 돈 빌려준 거죠. 이자 수익, 돈 빌려주면 이자 받게 돼 있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이자 수익 적었을 거예요. 근데 그중 30만 원은 차기, 내년으로 이연하다, 넘기다. 이게 어떤, 지금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냐? 수익의 이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자를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차변에 현금, 대변에 이자 수익 적었는데 이 중에 내년도 이자까지 받았더라. 돈은 다 받았지만 내년 거는 내년 장부에 넘겨라. 그러면 이자 수익 대변에 있던 것 중에 30만 원을 수익이 발생 취소해야 정확한 장부가 되는 거죠. 차변에 이자 수익 30만 원. 자, 먼저 받은 수익이다. 선수 수익. 그 수익은 정확히 말하면 이자 수익을 말하는 거고요. 30만 원. 자, 요거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자, 매번 나오는 거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항상 1% 나오다 2%가 나와봤어요. 이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 대손충당금 설정 계속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령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 문제가 나오면 어디를 들어가라? 시산표라는 장부를 들어가라. 계산기 딱 들러요. 시간 전략하는 방법. 요때쯤 되면 시간이 이제 조바심이 나는 시간인데 계산기 딱 들고 시산표를 딱 들어가요. 시산표 들어가면 우선 외상매출금 받을 놈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먼저 확인합니다. 시산표에 외상매출금 잔액은 왼쪽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자 외상매출금 잔액을 확인해요. 외상매출금 잔액 얼마예요? 시산표에 가니까 자 시산표에 6,928만 6천원이 보일 거예요. 6,928만 6천원을 적지 마요. 그거 가지고 몇 프로? 2%니까 곱하기 0.02를 누릅니다. 곱하기 0.02 딱 누르면 금액이 나옵니다. 얼마가 나왔죠? 1380 57,000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이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가면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이 얼마예요? 18만 원을 바로 뺍니다. 그러면 계산기 딱 들고 적을 필요 없이 자 시산표 가서 외상매출금 찾고 왼쪽에 잔액 찾고 그 금액에서 곱하기 0.02 그리고 나서 바로 밑에 대손충당금 오른쪽에 잔액 뺍니다. 빼면은 그냥 한 방에 금액 구하는 거죠. 자 분계는 어떻게 돼요? 대변에 자 차변에 대손상각비 이거 미리 적어도 돼요. 이제 지금쯤은 대손상각비 해놓고 여기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다 적으려면 시간 없으니까 외상매출금의 약자 외출 대손충당금의 약자 대충 외출 대충 적어요. 받을 놈의 약자 받아 대충 이렇게 하세요.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받을 놈 대손충당금 자꾸 요령만 가르친다. 그래서 아까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차익보충법으로 하니까 얼마가 나왔다고요? 138만 5,720원 같은데 138만 5,720원. 자, 받을 놈도 아까 같은 요령으로 하면 됩니다. 시산표에 가서 받을 놈 찾아서 왼쪽에 받을 놈 잔액을 확인하면 1억 480만 원. 바로 거기서 계산기로 곱하기 0.02 해서 나온 금액에서 자, 다시 받을 놈 바로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 오른쪽에 가면 잔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이 50만 원입니다. 그거 빼면 됩니다. 아까 외상매출금은 잔액이 없었어요? 대손충당금 없었나 보네. 자, 그럼 뺄 거 없었던 거고 받을 놈은 50만 원 잔액이 있으니까 그거 뺍니다. 그럼 한 방에 계산한 금액이 159만 6천 원. 그리고 나서 아까 구한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138만 5,720원을 더합니다. 더한 금액이 대손상각비가 되는 겁니다. 298만 1,720원이 되는 거죠. 자, 바로 입력합니다. 입력하시고요. 자, 4번 문제. 자, 이것도 오늘은 요령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660만 원이다. 자, 지시사항이 5번 결산차변은 6번 결산대변 사용해서 입력하시오 되어 있고 날짜는 12월 31일이고 만약 이런 말이 없으면 그냥 3번, 4번 아니면 결산차변, 결산대변 다 해도 됩니다. 자, 요거는 어느 장부를 뒤지느냐? 아까 대손충당금은 합계잔액시산표. 요거는 손익계산서를 추천하겠습니다. 다른 장부도 되긴 돼요. 근데 손익계산서 딱 들어가면
12월 입력하시고요. 그럼 맨 위에 순매출액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매출원가는 금액이 하나도 없고, 다시 그 밑에 보면 기초상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그 다음 기말상품재고액이 있어요, 지금 현재. 손익계산서의 기말상품재고액 그거는 지금 이 금액이 아닙니다. 기초상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을 합친 금액이 지금 기말상품재고액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요거로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660만 원만 남겨놓고 다 빼버려야 됩니다. 빼야 된다는 건 상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켜야 돼요. 기말상품재고액은 상품이라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상품 적고 뺀 거는 어디 갔느냐? 상품 판매한 원가 다 나가버린 거다. 그래서 여기 상품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원가. 자, 이제 금액을 구하는데 금액 구하는 요령은 거기 매출 원가 공식입니다. 상품 매출 원가 구할 거니까. 자, 기초상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한 금액이 거기 손익계산서 기말상품재고액 자리에 있는 금액, 그 금액이 얼마예요? 그 금액이 1억 5,448만 원. 요 금액에서 요것만 남기고 다 빼버려라 그랬으니까 660만 원만 남길 겁니다. 공식대로 된 거예요. 이거는 기초상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재고액은 뭐예요? 매출원가죠. 매출원가 금액이 빼면은 얼마가 나와요? 1억 5,293만 원. 매출원가 쪽으로 보내야죠. 매출원가는 비용이 발생이니까 차변에 적는 거잖아요. 1억 5,293만 원. 그리고 지금 손익계산서 기말상품재고액이 잘못된 거죠. 660만 원만 남기고 다 빼버린 겁니다. 대변에 와서 상품이란 자산 감소 1억 5,293만 원. 요거 입력하고 나서 내가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고 싶으면 입력하고 분계 입력하고 나서 손익계산서 다시 들어가세요.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 매출원가가 요 금액이 나타나는가 확인하세요. 그 다음 기말상품재고액 660만 원, 이 문제의 주어지 660만 원으로 수정됐는지 확인해서 둘 다 이상이 없다 하면 내가 정확히 입력했다는 소리입니다. 자, 오늘은 이 대손충당금 설정과 기말상품재고액 요 마지막 처리하는 거 요 두 가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요 여러분들 자, 시사한표, 요거는 손익계산서. 지금 한 대로 이제는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조회까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세 가지가 나왔는데, 자, 우선 여러분들 조회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건 계정별 원장입니다. 좀 애매하다 하면 계정별 원장으로 들어가요. 자, 요거 1번 같은 경우 소모품비에 대한 건데 판입니다. 판매비와 관리에 해당되는 이거 계정별 원장 들어가세요. 원장 가서 조회하면 됩니다. 계정별 원장 딱 들어가서 기간 1월 1일부터 상반기니까 6월 31일 입력하면 31일이 아닐 때는 30일로 딱 바뀝니다. 소모품비 계정 과목 찾아서 입력하고 앞에 거를 번호를 뒤에 가서 번호 다시 한번 입력해요. 그러면 소모품비가 1월부터 6월까지 쭉 뜹니다. 그러면 각 월별로 지출이 가장 많은 월, 가장 적은 월 금액을 두 개를 쳤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찾아봤더니 가장 적은 달이 나왔죠. 몇 월 달? 4월. 얼마? 6만 원 나왔어요. 가장 많은 달은 몇 월? 1월. 아닌데 1월 얼마인데? 24만 원. 틀렸어요. 더 많은 게 있어요. 난 눈 크니까 다 보인다. 5월 달 봐봐요. 그쵸. 5월 26만 원. 가장 많은 달에서 가장 적은 달을 빼면은 얼마가 나와요? 20만 원. 20만 원이 정답입니다. 자, 계정별 원장은 반드시 하나 나와요. 조회 문제 3개 중에.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거는 어딜 뒤질까? 6월 말 현재 칠성문구. 거래처가 딱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 뭐 볼 것도 없어요, 이거.
거래처 원장 가서 칠성문구 외상매출금 잔액 얼마인가? 거래처 원장 딱 들어가셔가지고 6월 말 6월 30일, 6월 32일 거래처는 칠성문구에서 칠성문구까지. 그러면 딱 뜰 겁니다. 금액이. 오른쪽에 가시면 잔액이 있어요.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밑에 떨거지 하나가 나와 있을 거예요. 하단 미등록 거래처 미등록 거래처 하나 나와 있는 거 보이면 이건 무시하세요. 어쨌거나 칠성문구에 대한 것만이니까 얼마예요? 3,515만 6천원. 자, 또 3점짜리 하나 맞았습니다. 그 다음 3월 말 현재 대손 충당금은 얼마인가? 참 애매한 문제 나왔어. 대손 충당금은 계정 과목인 건 맞아요. 뭐 외상매출금 대손 충당금도 있고 받을 놈도 있고 뭐 미수금 뭐 다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조회하려고 그러면 애매한 게 뭐냐면 계정별 원장을 들어가 보면 거기는 대손 충당금 다 안 떠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재무상태표나 또는 시산표로 가세요. 학교장의 시산표.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월 단위로 나오니까 여기도 월 단위로 조회가 돼요. 자, 그럼 재무상태표를 한번 가볼까요? 가보면 자,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대손충당금 보일 겁니다.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이 18만원 있어요. 받을 놈 밑에도 대손충당금 보여요. 50만원. 그 밑에 뭐 미수금 뭐 이것저것 채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들 유동자산만 뒤지면 돼요. 당좌자산만. 쭉 내려오다가 대손충당금 보이는 게 있나 없나 확인해요. 없죠? 없으면 요거 두 개 합친 금액 얼마죠? 68만원. 정답은 68만원. 자, 답안 저장 메뉴에 가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혹시 뜰린 거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어디서 뜰렸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